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푸짐하고 알차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로이조 변호사는 연방 하워드 의원 선거에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퀸즈 보테니컬 가든이 한인 이사를 선임하고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평가시험에서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와 리츠필드 고등학교가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카드 매출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스몰 비즈니스 업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기대하셔도 좋을 듯한데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수준 높은 가수들의 공연, 푸짐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 채워질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어제 뉴저지주 리츠필드 파크의 뉴 오버팩 공원에서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펼쳐질 추석잔치 행사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행사위원장인 김진국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한인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김영석 씨의 한복 패션쇼에는 20여 명의 모델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한국동작예술문화원의 15명의 국악원들이 가야금 명창 등 국악의 진수를 펼치게 됩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연예인 공연의 출연진은 박상민과 서문탁을 비롯해 트로트 가수 금모와 유승찬 등이 멋진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외에 행사 첫날인 13일에는 오후 7시부터 뉴 오버팩 공원에서 최신 영화가 상영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매년 이어오고 있는 뉴저지 추석잔치는 타민족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져 해켄색 대학병원, 잉그루드 병원, PNC 은행 등이 주요 스폰서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상사나 한국계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한인은행 등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2세 로이김 변호사가 시민 참여센터를 찾아 한인 청소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들의 위상 강화와 이민자들을 위해 꼭 승리하겠다며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있을 뉴저지 연방 하원 선거 제5선거구에 출마하는 한인 2세 로이조 변호사. 오늘 뉴저지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해 한인 청소년들을 만난 조 변호사는 정치적 참여도가 저조한 한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다며 자신을 믿고 신뢰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orean Americans and Asians more generally have had such an incredible amount of success moving up the socioeconomic ladder, but for some reas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has stayed pretty stagnant. You need this belief in yourself, right? And if you look at the people in this country who have achieved success, whether it's in industry, business, or in politics, they've always had this strong belief in what they can do.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파라무스, 클로스터, 크레스킬, 데마레스트 등을 포함하는 5선거구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현역인 공화당 소속 스캇 가렛 의원이 10년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이 지역에 아시안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정치 성향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특히 포괄적 이민개혁법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스캇 가렛 의원보다 이민자 출신인 자신이 제격이라며 한인 사회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I'm going to say that he's going to continue to take an anti-immigrant approach. And that's not good for any of us in this room. I think it's to always remember that we have to continue to push to get more acceptance of who we are, immigrant community writ large, to show people that we're the same as everybody else. 현재 제5선거구는 현역인 공화당의 스캇 가렛 의원, 민주당의 로이조 변호사와 맥과이어 앤디 후보까지 3명이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블러싱에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퀸즈 보테니컬 가든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는 가든 중에 하나인데요.
보테니컬 가든은 한인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하고 가든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퀸즈 보테니컬 가든에 들어서면 우뚝 솟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다양한 식물도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보테니컬 가든은 김철원 로펌의 박상훈 변호사와 폴라인 후앙, 마이클 브론스타인 등 3명을 신임이사로 지난 15일 선임했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 등 3명의 신임이사들은 3년 동안 보테니컬 가든 이사로 활동하며 가든 운영과 재정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보테니컬 가든의 박 신임이사는 보테니컬 가든을 한인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여기 퀸즈 보테니컬 가든 같이 일해서 진짜 자랑스러워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 커뮤니티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I want the Korean community to come more here. 가든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합니다. 가든 입장료는 성인 $4, 62세 노인은 $3, 그리고 3세에서 12세 어린이와 학생증 소지 학생은 $2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든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웨딩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가든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은 고교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뉴저지주 평가시험과 학업 성취도에서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와 리치필드 고등학교가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인사이드 저지 매거진이 뉴욕주 교육국 자료를 인용해 어제 발표한 평가에서 펠팍 고등학교와 리치필드 고등학교는 주 평가시험 점수와 학업 성취도 향상 면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습니다. 펠팍은 2008년에 실시한 주 교육국 평가시험에서 309.9점을 받았으나 4년 후 실시한 2012년 평가시험에서는 297.4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치필드는 2008년 308.1점을 받았고 2012년에는 316점을 받았습니다. 올해 펠팍의 평균 SAT 점수는 1456점이었으며 리치필드는 1528점이었습니다.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또 다른 학군인 포트리, 노던밸리 리저널 데마레스트 앤 올테판, 테너플라이, 퍼라무스, 크레스트길 고등학교는 평가시험 점수가 주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성취도는 평균보다 낮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외 레오니아 고등학교는 주 평가시험 점수와 성취도가 모두 주내 평균보다 높아 B등급을 받았습니다. 주 평가시험은 각 교육부와 학교의 학력 수준과 향상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뉴욕경찰의 불신 검문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뉴욕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직 경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시 의회가 뉴욕경찰을 대상으로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오는 22일 뉴욕시경의 감찰관 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상정된 것입니다. 만약 시의회가 표결에서 성공할 경우 NYPD는 앞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찰관의 감독과 권고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감찰기관과 연방법원이 임명한 감사관의 이중 감시를 받게 됐습니다. 시의회의 이 안은 연방지방법원이 임명한 감독관과는 별개의 감찰관직을 신설해 인종차별적 경찰 행정에 대해 쉽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안활동을 다방면으로 감독하게 되지만 권고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민 권리를 성공리에 보호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은 공허한
공모한 정책 남발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불신 검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경찰관들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에 희생되는데도 한마디 언급이 없다며 쉐인들린 판사의 판결문에도 불신 검문으로 막은 희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카드 매출 비율이 높은 스몰 비즈니스 업소를 조사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데빗이나 신용카드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현금 매출에 대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CNN 머니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연방국세청은 카드 매출이 지나치게 많은 스몰 비즈니스 2만여 곳에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세청에 이 같은 서한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는 재확인이나 설명하는 서한을 한 달 내에 보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체 매출에서 데빗이나 신용카드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최근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이 많고 온라인 쇼핑이 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미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의무적으로 업소의 카드 매출을 보고하도록 해 업소의 소득 신고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에 우선 입학하고 나서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선등록 후 납부 제도가 뉴저지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학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내 공립대학 학생들의 학비 납부 연기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등록 후 납부 제도를 스티브 스웨니 주 상원 의장과 셀리스트 릴리 주 하원 의원이 시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웨니 의장은 어제 뉴저지 공립대학의 학비가 10년 새 2배 가까이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후 선등록 후 납부 제도는 고등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먼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니 의장은 지난해 뉴저지주 평균 재산세는 7,634달러였지만 2012에서 2013 학년도 러커스 대학 학비는 무려 1,356달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에 우선 입학해 수업을 받은 후 등록금은 추후 납부하는 방식의 선등록 후 납부 제도는 이미 오리건에서 지난달 채택해 시행 중에 있으며 오하이오에서도 유사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직종에 취업한 졸업생들에게는 그만큼 학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공립학교 학생들의 중재와 훈육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쪽으로 완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훈육하며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뉴욕시 중재 및 훈육 규정은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상담과 중재에 대한 비중을 예년보다 한층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는 징계보다는 문제 학생을 상담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징계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을 늘렸습니다. 또한 각종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교내 왕따 등 괴롭힘 행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새로운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학생들을 보다 잘 관리하게 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를 가능하게 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육생에 대한 보호도 한층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거나 디지털 기기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행위 등도 새로운 처벌 규정에 포함돼 일반 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와 동일하게 퇴실 또는 격리 조치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